트루스 코리아 대표님이신데요. 정부영 대표님, 예, 앞으로 모셔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실과 진리로 싸우는 애국진보 트루스 코리아 공동대표 정부영입니다. 자,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올라가라고.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 그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의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였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 가짜 대통령인데요. 지금 부정선거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5.18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5.18은 어때요? 지금 정치인 5.18 유공자 중에서 91%가 가짜고요. 그 중에 77%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5.18 가짜 유공자와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이 같은 세력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어저께인가 그 새벽에 구속이 되셨잖아요. 예, 손현보 목사님 이제 종교인들까지도 우리 그들이 공격하는 그 군사 독재였다고 공격하는 전두환 대통령 때조차도 교회나 이런 데는 우리가 수색하지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사실 민주의 세력입니까 아니면 공산 세력입니까? 네, 공산 세력이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스스로 다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전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주권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전 국민이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자, 노동자, 농민, 소수자들만의 어떤 그런 정권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1.23 계엄 때 중국 공산당의 그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런 계엄을 했을 때에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 12월 14일 날 탄핵을 할 때는 내란이라는 그 제목을 슬그머니 뺐죠. 슬그머니 뺐지만 지금도 내란이라고 국민들을 계속해서 신문 방송에서 세뇌하고 있죠. 예, 지금 어저께도 사실 택시를 탔다가 기사 아저씨가 MBC 방송을 듣는데 그냥 내란 속에 윤석열이라고 호칭도 안 부르더라고요. MBC에서. 그래서 아저씨 보고 그거 끄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좌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서 제가 싸우고 내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신문 방송이 그렇게 완전하게 장악됐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사실 모스탄 대사님, 국제선거감시단의 모스탄 대사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며 쿠데타 중이다라고 발표했고요. 6.3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부정한 선거였고 한미동맹 위기라고 워싱턴 타임즈에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 집요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우리나라 레거시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런 걸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하고 부당하게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그 애국 국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태극기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극우 세력이 되어 있죠. 예, 극우 세력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 내란 공범으로 찍혀 있어갖고 1078명인가 지금 프라임 윤 사이트에 완전히 사진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진들이 올라가 있는 분들한테 아마 압수수색하고 고소 고발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장기 투표라든가 배추님 투표지라든가. 근데 요번에 새롭게 또 밝혀진 것들이 또 있어요. 새롭게 밝혀진 게 뭐냐면 2020년도 4.15 부정선거 때 있죠. 재소자, 감옥에 있던 여자분이 양심 선언을 했죠.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트루스데일리에 감옥에 있는 분은 감옥의 재소자들은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투표를 했다고 서명을 하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풀려나서 이제서야 양심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누구라도 뭐라도 행동해야 되고 진실을 이제 알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때의 추미애 법무장관이었고요. 추미애 법무장관까지도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분명히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이 있을 때마다 기사를 챗GPT에다 물어봅니다. 이게 부정선거냐라고 했더니 명백하게 부정선거입니다라고 챗GPT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또 8월 달에 유권자 잘못으로 몰았던 제천의 중복 투표 있죠. 이것이 경찰 수사 결과 선관위 실수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 신문에서 보셨죠? 이건 나이대와 주소가 다른데 어떻게 선관위 직원이 실수할 수 있는가 묻고 싶고요.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6.3 대선 날
6월 3일 날 사전선거가 5월 29일부터인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6월 3일 날 중복 투표로 난리가 난 게, 이런 중복 투표로 난리가 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93건이었어요. 그러면 사전선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복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전선거 때 선거인 명부를 다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권감인 거고요. 자, 아까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버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버를 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깠을까요? 미국 해킹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그 중앙선관위 서버를 왜 해킹을 못하나, 5.18 가짜공자들을 왜 해킹을 못하겠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미국 해킹대회 데프콘 33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해킹 컨퍼런스에서요, 북한의 킴스키라는 서버를 해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해킹해서 거기서 중국 해커들과 우리나라 해커들이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통신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그 서버에 들락날락거린 것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선관위는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선관위 서버는 외부에서 절대 해킹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었는데 2023년도 11월 달에 국정원 발표에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후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물건으로 쳐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중앙선관위에서 쓰는 그 서버를요, 아까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덧셈만 필요한 아주 간단한 서버를 써야 되는데 이들이 주문한 서버가 어떤 거예요? 예, 생성, 변환, 삭제를 할 수 있는 변환 서버를 주문했다는 것이 그 나라장터에 그 계약서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경훈 의원께서 밝히신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부정선거 증거는 무엇입니까? 왜 국민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대만식의 선거 제도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자개표기 다 없애고요. 전자개표 없애고 사전선거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왜 안 바꿀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장 큰 부정선거 반역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만든 그들이 통과시킨 5천 법안, 8만 조례가 그들이 만든 그런 법안과 조례들이 다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게 우리나라를 넘기는 법안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그들이 만든 법안, 통과시킨 조례가 막대한 그 조례들이 바로 그들 반역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오늘도 사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지만 저희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힘당에서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민주당이나 부정선거를 침묵하는 국힘당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네, 똑같죠? 왜 이럴까요? 민주당은요, 2019년도에 중국 공산당 당교와 협약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부정선거를 저질렀고요. 한나라당, 국힘당의 정신인 한나라당은 2009년도에 벌써 중국 공산당과 MOU를 맺었습니다. 아마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요것에 대한 저희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5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50명. 민경훈 의원께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50명을 다 명단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소를 했겠죠.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이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인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무혐의 불송치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항상 얘네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경훈 의원은 그 부정성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강력하게 믿고 있죠. 강력하게. 여러분도 강력하게 믿고 있죠. 근데 민경훈 의원이 그 강력하게 믿고 적시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민경훈 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그 50명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불러주세요. 예, 우리 국민 5천만에 3.5% 몇 명입니까? 175만 명이
이 50명의 이름을 부르고 행동할 때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저도 사실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 50명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저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로부터. 그래서 민경우 의원의 판례를 제출을 했고요. 책 3권을 두껍게 갖다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이런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어떻게 해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국힘당도 여러분들이 다 쓸모없는 정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산해야 될까요? 작년까지요, 2024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민주당 해산 서명을 100만 명 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을 해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요. 법무부에다 제출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민주당을 해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단계가 됐죠. 대통령도 저쪽, 국민도 저쪽 다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사실은 그 민주당을 해산하려면 국힘당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명을 뺀 나머지 몇 명이죠?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국회 해산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올해 초에 벌써 국힘당의 44명의 초선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해산을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레임을 걸자고 50명 빼고 150명 다 모여서 국회 해산을 하고 그리고 자유대명을 구합시다라고 그런 압력을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국회의원들에게 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뵐 때마다 그 스피치가 너무 뛰어나서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